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21번째 7일 크게 생각하자. 1. 힘의 진정한 비밀은 힘을 의식하는 데 있다. 우주의 마음에는 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마음과 일체감을 느낄수록 조건이나 한계를 덜 느끼게 되고 조건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된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2. 내부 세계에 고갈되지 않는 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힘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이러한 분별로 생긴 더 큰 가능성을 적용하고 개발하게 된다. 무엇이든 의식하는 것은 변함없이 물질 세계의 형태를 갖추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이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인 무한한 마음이 하나이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각 사람이 이 영원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대상은 물질 세계에 창조되거나 만들어져 나타난다. 4.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 발견의 결과는 마음의 특성이 특별하고 마음의 경계가 무한히 넓으며 마음의 가능성이 끝없음을 의미한다. 이 힘을 의식한다 함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선에 연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우주의 마음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을 처리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닿으면 필요한 모든 힘을 받게 된다. 이것이 내부 세계이다. 모든 과학은 내부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모든 힘은 이 세계를 인식하는가에 좌우된다. 5. 불완전한 조건을 없애는 능력은 정신활동에 좌우되고 정신활동은 힘을 의식하는 것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모든 힘의 공급원과 자신이 하나임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모든 조건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6. 큰 생각은 작은 생각을 없애는 성향이 있으므로 작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없애거나 중화시키도록 큰 생각을 품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고 거슬리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리라. 또 당신은 더 큰 생각의 세계를 의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능력이 커지고 동시에 중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7. 이것이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거장들이 이룩한 것 중 하나였다. 거장은 크게 생각한다. 마음의 창조 에너지에게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히 큰 것에나 무한히 작은 것에나 똑같이 존재한다. 8. 마음의 이런 측면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의식 속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조건이라도 창조하는 법을 이해하게 된다. 일정 시간 의식에 담아둔 생각은 결국 잠재의식에게 각인되고 따라서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환경에 만들어낼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9.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 곧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의 과학은 다른 모든 과학을 아우르는 과학임을 알 수 있다. 10. 이 과학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이 뇌에 인상을 남기고 이런 인상들이 마음의 성향을 결정하고 이 성향은 우리의 성격과 능력과 목적을 형성하고 성격과 능력과 목적이 더해져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을 결정한다는 점을 배운다. 11. 이 경험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법칙의 작용으로 우리는 내부 세계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외부 세계에서 하게 된다. 12.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 혹은 마음가짐은 자석과도 같으니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마음가짐은 그에게 어울리는 조건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13. 이 마음가짐은 우리의 인격이며 마음속에서 만든 생각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건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마음가짐이 바뀌고 이것이 다시 인격을 바꾸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사물과 조건과 경험이 바뀌게 된다. 14.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마음가짐은 우리가 뇌에 찍었던 마음의 사진들을 따라 만들어진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름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진을 찍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영상화의 기법이다. 15.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테고 그것들은 당신이 그린 새로운 그림들에 상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당신이 얻었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을 마음의 완벽한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마음속의 그림을 간직하라. 16. 당신의 소망이 결단력, 능력, 재능, 용기, 힘 혹은 다른 영적인 힘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그림에 꼭 필요하다. 그림 안에 넣도록 하라. 그것들은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들은 감정으로서 생각과 합해져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잡아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자력을 띈다. 그것은 그림에 생명을 줄 것이며 생명은 곧 성장을 의미하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과는 거의 확실하다. 17.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되도록 최고의 것을 성취하겠다는 포부를 갖는데 주저하지 마라. 마음의 힘은 뜻을 세운 사람이 그 최고의 포부를 행동과 업적과 사건으로 만들어내도록 돕기 위해 늘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8. 이 마음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는 습관의 형성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뭔가를 그 일이 쉬워져 거의 저절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고 또 다시 한다. 좋지 못한 습관을 근절하는 데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한 번 피하고 또 피하고 다시 피해서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가끔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법칙은 절대적이고 실패하는 법이 없으며 어떤 노력이나 성공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노력이나 성공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19. 이 법칙을 통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이상을 대담하게 믿어라. 자연은 이상을 따라 변하는 법입을 기억하라. 당신의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20.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이것은 소수가 다수에 맞서는 싸움이다. 한편에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다른 한편에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창조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이상이고 수동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외형이다. 양편 모두에 과학자, 문인, 유명인들이 있다. 21. 창조적인 쪽에는 연구실에서 또는 만원경이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산업과 정치와 과학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적인 편에는 법과 판례를 조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신학을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과 힘과 정의를 혼동하는 정치가와 앞이 아니라 뒤만 한없이 바라보며 발전보다는 과거를 좋아하는 수백만의 사람들, 외부 세계만 보고 내부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22. 앞의 분석에서 보듯 두 부류만 존재한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 한쪽을 택해야 한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야 한다. 만물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정지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지하려 할 때 불규칙하고 무자기적인 법칙에 힘과 권위를 주게 된다. 23. 우리가 과도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서나 명백하게 보이는 불안감이다. 인류의 불평은 하늘의 대포 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인 음조로 시작해 구름 사이로 옮겨다니다가 마침내 번개가 하늘과 땅을 갈라놓을 때까지 커져간다. 참 시적인 표현이네요. 24. 산업과 정치와 종교가 가장 발전한 전초부대의 감시병들은 걱정스레 서로를 부르고 있다. 밤에는 어떤가? 그들이 차지한 자리의 위험함과 불안정함,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려는 노력은 매 순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은 현재의 질서가 더 이상 오래 견딜 수 없다고 선포한다. 25. 낡은 체제와 새로운 체제 사이의 문제, 즉 사회 문제의 요점은 우주의 본질에 관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사람들이 우주의 마음의 초월적인 힘이 모든 사람의 내부에 있음을 깨달을 때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생각하는 법률 위반이 가능할 것이다. 26. 사람들이 우주의 힘을 비인간적이며 인류와는 동떨어진 존재로 여기는 한
가상의 특권 계층이 신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기가 온갖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더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로움은 인간 영혼의 신성함을 높이고 해방하고 인정하며 모든 힘이 내부에서 옴을 인식하는 데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지 않음을 아는 데 있다. 자의로 힘을 위임받기 전에는 말이다. 낡은 체제에서는 법률이 법률 제정자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했었다. 이것이 신이 택해준 순명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모든 형태의 특권과 불평등이라는 사회학의 골자이다. 27. 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이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어느 한쪽에게도 편을 들지 않는다. 단순한 변덕이나 분노나 질투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신의 마음에 아부하거나 위압을 가하거나 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청원을 넣어 자신의 행복이나 생존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는 일도 불가능하다. 우주의 마음은 특정 개인을 봐주거나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우주의 원리와 자신이 하나임을 깨닫고 이해하면 그 사람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가 건강과 부와 힘의 근원을 찾게 될 테니 말이다. 28. 이번에는 진리에 집중하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깨달아라.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올바른 생각의 법칙과 원칙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의 완전한 성공을 연구에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라. 당신이 내재된 영혼의 잠재력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라. 고요함이 진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개념을 일깨워줄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전능한 존재는 절대적인 고요함이며 다른 모든 것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제한적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라. 따라서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내부 세계의 놀라운 가능성에 다가가고 그것을 일깨워 외부로 나타나게 하는 일이다. 이번 주 질문 들어갑니다. 힘의 진정한 비밀은 무엇인가?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힘은 어떻게 외부로 나타나는가? 이 전능한 힘에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발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완전한 조건을 없앨 수 있는가? 위인, 거장의 눈에 띄는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 낡은 체제와 새로운 체제 사이의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의 훈련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 그러나 생각을 자신에게 득이 되는 통로로 삼으려는 자는 드물다. 대개는 운에 맡겨버린다. 벌써 다음 주에는 22번째 7일로 가겠네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하지만 이 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